챕터 12에서는 비교 구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라는 건 누구보다 누가 더 뭐뭐하다, 혹은 어디에서 누가 제일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대상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비교하는 걸 얘기하죠. 영어로 이런 표현들을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부분을 넘어가 보면 맨 처음 부분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라고 나와 있죠. 비교 구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주로 나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리고 우리가 비교 구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비교 구문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품사 중에서 부사 혹은 형용사에 해당되는 문법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명사라던가 동사라던가 다른 품사의 단어를 두고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사는 뭐뭐하게, 형용사는 무엇무엇한으로 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두 가지 품사에 대한 표현을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원급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원래 형태의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사라면 뭐뭐하게, 형용사라면 무엇무엇한. 그리고 비교급이라는 거는 주로 두 개의 대상 중에서 누가 더 무엇무엇하게 다른 무언가를 하다, 혹은 누가 더 뭐뭐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비교급입니다. 최상급은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이에요. 3개 이상 중에서 가장 뭐뭐하게 무엇을 한다, 혹은 가장 뭐뭐한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형용사와 부사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급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 밑에 표현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을 한번 보면 이제 변화형이 나와요. 이제 원급에서 무언가를 붙이면 비교급이 되고 또 무언가를 붙이면 최상급이 되는데 첫 번째로 규칙 변화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전에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원급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비교급은 원급에 ER을 붙인 형태, 최상급은 원급에 뒤에 EST를 붙인 형태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급에 ER이나 EST를 붙인다. tall이 taller, tallest 이런 식으로 ER이 붙고 EST가 붙는 형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old에 older, oldest 이런 식으로 ER이나 EST가 붙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가장 기본 형태이고, 만약에 원래 단어가 e로 끝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는 er, est를 붙여야 되는데 이미 e로 끝나 있기 때문에 r만 그리고 st만 붙여준다. 그래서 nice라는 단어는 뒤에 e가 있기 때문에 nicer, nicest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는 거고, large도 뒤에 e가 붙어 있죠. 그러면 larger, larges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규칙형은 규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변화형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 우리 맨 처음에 시제를 배울 때 이 단모음, 단자음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단이라는 거는 하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발음이 아, 에, 이, 오, 우인 부분과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이 하나하나로 끝날 때에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r, est를 붙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at이라는 단어를 보면 에라고 발음되는 이 부분이 모음이에요. 그리고 t라고 발음되는 이 부분은 자음입니다. 그래서 fatter이라고 할 때 t를 한 번 더 써주고 er, fattest, t 한 번 더 써주고 est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hot도 마찬가지로 모음, 자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hotter, hottes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다음 규칙은
이제 반드시 앞에가 자음이어야 되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 모음 플러스 y는 아니죠.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에는 y를 i로 바꾸고 er 혹은 est를 붙인다. 그래서 pretty라는 단어 보면은 y로 끝나는데 앞에 있는 알파벳이 자음이죠. 모음이 아니죠. 그러면 t를 한 번 더 써주고 prettier, prettiest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happy도 마찬가지죠. y 앞에 p라는 자음이 있죠. 그러면 happier, happiest 이런 식으로 y를 i로 바꿔주고 er 혹은 est를 붙이면 됩니다. 이제 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규칙 변화형이 나옵니다. 보면은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의 경우에는 원급 앞에 more 혹은 most를 붙여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든다. 이것도 아마 자주 본 표현일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이음절 이상의 형용사. 그런데 여기에서 요 이음절이라는 게 한국어랑 영어랑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음절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요런 단어, hopeless 요런 단어 한번 보면 hopeless 한국말로 하면 호플리스 요렇게 우리가 발음을 나누기 때문에 1, 2, 3, 4 4음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요 hope 요 다음에 나오는 요 으가 사실상 발음이 없는 거라고 보고 요 스에 나오는 으도 발음이 사실상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hopeless 이렇게 이음절로 봅니다. 영어에서는 뒤에 발음을 우리처럼 밑으로 내려서 꼭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스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음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절 구분할 때에는 그걸 하나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음절 이상의 형용사일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이제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그래도 3음절, 4음절이면 발음이 좀 길어지는데 거기 east까지 붙이기에는 발음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럴 때에는 er 대신에 more를 est 대신에 most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사실은 뒤에 좀 나오겠지만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교급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것보다는 회화에서 쓰면서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일단은 많이 연습을 하면서 좀 저절로 감으로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more이나 most를 붙이는 단어들이다. useful 하면은 more useful, most usefu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야 배울 수 있는 규칙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규칙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쌤이 다음 교재에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확신이 안 들면 이제 요 부분에서 찾아서 쓰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음절이란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모음을 포함한 소리의 단위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쌤이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말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 useful 한국말로 생각하면 useful 해서 3음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useful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음절로 봅니다. 굳이 이제 이거는 쌤이 비교하기 쉽도록 한국말로 써주지만 영어 발음을 굳이 한국말로 바꿔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 생각할 때에는 use는 하나의 음절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분사 형태의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er이나 est를 붙이지 않고 more이나 most를 쓴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사 지난번에 배웠죠. 분사라는 거는 동사에 ing나 pp 형태를 붙여서 얘네가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분사입니다. 이미 원래 있던 i에서
ing를 뒤에 붙여주거나 pp 형태로 바꿔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 뒤에 er이나 est를 더 붙이면 좀 보기도 안 좋고 발음하기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원래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들은 다 그냥 more이나 most를 붙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terest라는 동사에서 ing 붙어서 흥미로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었을 때에는 interestinger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ing 붙은 형용사는 무조건 more interesting, most interesting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pp 형태도 tired, tireder 하면 좀 이상하겠죠? more tired, most tired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도 more이나 most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사 부분할 때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라고 배웠죠. 이러한 것들도 이미 기본 형태의 뒤에 하나를 붙여서 쓰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er이나 est를 붙이면 너무 거추장스럽고 듣기에도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앞에 more이나 most를 붙인다. 이거는 사실은 ly뿐만 아니라 다른 형용사형으로 바꿔주는 모든 뒤에 뭔가 추가가 된 게 있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full 같은 것도 care이라는 명사에 full 붙으면 조심스러운이라고 바꿔주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useful도 있었죠. 원래 있는 단어에서 뒤에 무언가가 붙어서 형용사나 부사가 된 애들은 이미 하나가 추가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붙이지는 않고 more이나 most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칙으로 일단은 기억을 하지만 많이 쓰는 단어들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풀다 보면 저절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많이 쓰는 표현이나 스펠링은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불규칙 변화형이 나옵니다. 불규칙 변화형은 외워야겠죠? 여기도 많이 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수 있어요. 원급 보면 good이나 well은 비교급이 better, 최상급이 best래요. good과 well의 차이는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도 했었는데 good은 형용사, well은 부사였습니다. 품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형태는 같습니다. 그리고 bad, 나쁜, badly, 나쁘게 얘네도 마찬가지로 bad가 형용사, badly가 부사죠. 그리고 ill, 아픈, 병든 이라는 형용사는 비교급이 worse, 최상급이 worst라고 합니다. 그리고 many와 much의 차이는 셀 수 있냐 없냐죠. 그런데 비교급과 최상급은 마찬가지로 형태가 똑같습니다. more, most. 다음 little, little은 양이 적은이에요. 그래서 less, least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추가적으로 더 보면 old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두 개로 나뉜대요. old는 첫 번째는 나이가 든, 두 번째는 연상의, 손위의. 어떻게 다르냐면 old가 일반적으로 older, oldest 이렇게 쓰일 때에는 그냥 나이 자체가 더 많다. 이런 의미고 연상이다, 손위다라는 거는 관계적인 측면을 조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윗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My elder brother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에서는 brother라는 개념이 오빠인지 동생인지까지 알려주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적으로 나보다 손 윗사람인 오빠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elder brother를 쓴다든지 그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late 같은 경우에 sorry I'm late 하면은 늦은이라는 뜻이고 순서가 나중이다 라는 의미도 있죠. 이제 그럴 때에도 표현이 나눠지는데 이제 나중에 보자, 늦게 보자 이렇게 표현할 땐 later, latest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순서가 나중이다 라고 할 때는 later, last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거리가 멀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몇 미터인지 몇 킬로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물리적인 거리가 더 멀다, 가장 멀다 라고 할 때는 farther, farthest를 쓰는 거고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가 농담을 하는데 수위가 좀 높아졌어요. 혹은 상대방한테 조금 신뢰가 될 수 있는 농담까지 갔어요. 그럼 야, 너 좀 멀리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거리가 아니라 이야기라던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도가 좀 지나치다, 정도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도 far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비교급 형태가 further, u로 바뀝니다. further 그리고 furthest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얘네는 우리가 형용사 형태 원급일 때에는 구분 없이 썼던 표현인데 비교급, 최상급을 쓸 때에는 의미가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봐야겠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처음에 원급을 통한 비교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급이라는 거는 아까도 봤듯이 ER이나 EST가 붙지 않는 원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원급을 통한 비교. 첫 번째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와, I am 169cm tall 이라고 했어요. 키가 엄청 크네요. 169cm래요. 남자도 그렇대요. 이제 그러면 둘은 같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예시도 I'm 40 years old. 40살이라고 하는데 I'm 50 years old. 나는 50살이야 라고 하면 둘은 같지가 않죠. 이런 걸 이제 원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1번을 보면 as라는 표현을 통해서 as와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가 있죠? as와 as 사이에 원급을 넣으면 뭐뭐만큼 뭐뭐함이라는 뜻이 된대요. 그래서 세나 is as tall as 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나 is as tall as 남수 이렇게 Sally is as beautiful as Anne. 셀리는 Anne만큼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원급 비교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자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았죠? 그럼 부정형으로 그는 그녀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다라고 부정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CF에 한번 보면 as 원급 as 뒤에 오는 주어 동사는 목적격의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면은 비교 대상이 I can sing 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완전 문법적으로 생각하면은 I can sing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구문은 he can s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he can sing. 내가 노래를 하는 게 얼마나 잘하느냐지 내가 노래를 하는 행위와 그라는 사람을 비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내가 노래하는 것과 그가 노래하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해야 사실상 정확히 비교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sing이 나왔기 때문에 sing은 생략하고 주어 동사 형태로 뒤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굳이 뻑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쟤보다 노래 잘해 라고 할 땐 당연히 쟤가 노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겠지.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노래를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는 보통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주어 동사로 썼던 요 부분을 그냥 목적격으로 이렇게 힘으로 써도 된다라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정형이 나오는데 부정형은 아까도 봤듯이 뭐뭐만큼 뭐뭐 하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ul isn't as strong as I am 하면 Paul은 나만큼 strong하지는 않다. 요 앞에 설명 요거 기억하면 주어 동사 형태는 me로 바꿨을 수도 있죠. 나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한 가지 힌트. 폴은 나만큼 강하지는 않대요. 그러면 내가 더 강한 걸까요? 폴이 더 강한 걸까요? 폴은 나만큼 강하진 않아.
그럼 내가 더 강하다는 거죠. 이제 이 원급 비교에서 부정형으로 쓰이면 뒤에 있는 게 더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의 예문에서 그녀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라고 하면은 그녀가 나이가 더 많다 라는 의미가 됐듯이 이제 이 부분은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면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You aren't as young as he is. 너는 그가 그런 만큼 어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거 더 어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형일 때 하나 이제 눈에 좀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부정형일 때는 앞에 있는 as 대신에 as를 so로 바꿨어도 됩니다. so as로 as가 아니라 so as로 바꿨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급 비교 한번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원급 비교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 as가 원급 비교 쓰는 거였죠? 혹은 부정형일 때는 so as도 가능했죠? 요거 기억해서 해석에 따라서 적절한 단어 골라서 비교급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원급 비교 문장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해석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뭐뭐한지를 잘 파악해서 요걸 잘 봐야 돼요. 긍정문으로 써야 될지 부정문으로 써야 될지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비교급이 나옵니다. 비교급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라는 거. 누가 누구보다 더 뭐뭐해. 이게 이거보다 더 뭐뭐해 라고 비교하는 게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라는 의미를 가진 than과 항상 짝꿍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David's dog is bigger than Lisa's 하면 데이빗의 강아지가 리사의 강아지보다 더 크다. 이렇게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The blue shirt is more expensive than the yellow one. 여기에서도 두 가지 셔츠를 비교하는 거죠. 블루 셔츠가 더 비싸다. 옐로우 셔츠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이제 비교급 10. 우리 비교급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규칙형으로는 ER을 붙이거나 뭐를 붙이거나 그리고 불규칙형도 있긴 있었어요. 그 다음에 than을 쓰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 반대로 less를 쓰면 less는 덜하다. little의 비교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덜 뭐뭐한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Nari studies math harder than he does. 나리는 그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의 대상을 비교를 했죠. My mother gets up earlier than I do. 우리 엄마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 두 가지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죠.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두 개의 머리가 하나의 머리보다 더 낫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문을 보면 Diet Coke is less popular than the original one. 덜 뭐뭐하다라고 쓰고 싶으면 less를 써서 다이어트 코크는 오리지널 코크보다 덜 인기가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CF도 아까 원급 비교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로 표현하는 그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은 목적격의 형태로도 바꿔써도 된다. 그래서 Nari studies math harder than he does. 여기에서는 원래는 의미적으로는 비교하는 대상이 그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한다이기 때문에 원래 엄연히 따지면 he studies를 대신할 수 있는 he does가 맞지만 당연히 그보다 잘한다라고 하면 그가 공부하는 것보다 나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주어 동사 안 써도 되고 그냥 목적격으로만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 형태가 다 주어져 있고
이걸 활용해서 비교급 구문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도 이제 이런 거 잘 파악하면 되죠. 우리가 언제 원급을 쓰는지, 언제 비교급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뒤 형태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해서 잘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2로 넘어가면 이제 비교급 and 비교급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비교급 하면 더 뭐뭐한이잖아요. 그런데 더 뭐뭐하고 더 뭐뭐하다 라고 굳이 비교급을 2번 쓰는 거는 어떤 의미냐? 점점 더 뭐뭐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상태가 더 뭐뭐하다 해서 조금 더 넘어가서 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 상태가 계속해서 점점 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상태 변화를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로 get, become, grow, turn과 같이 뭐뭐가 되다. 그러니까 상태가 이렇게 되다라는 그런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와 주로 함께 쓰입니다. It's getting cold라고 하면은 추워지고 있다인데 colder and colder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럼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상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Her grades became better and better 하면 여전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계속 이제 향상되는 상태이다.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뒤에 밑에 예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밑에 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푸는데 여기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급 and 비교급 문장을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비교급의 강조. 이건 사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언니 오빠들 시험 볼 때에도 너무 자주 나왔던 표현이라서 쌤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의 부사는 비교급 앞에서 훨씬, 더욱의 뜻으로 쓰여 비교급을 강조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나오는 부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는 다 부사가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부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비교급을 강조한다는 거는 원래 비교급이 더 뭐뭐한 혹은 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단순히 더 뭐뭐하다를 넘어서서 훨씬 더 뭐뭐한 훨씬 더 뭐뭐하게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부사 표현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even, much, still, for, a lot. 얘네는 중학교 내내 나오고 고등학교 가서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중학교 시험에서 한번 이 부분 문제가 나와서 친구들이 좀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나요. 이제 쉽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는데 막상 시험에서 한 부분으로 나오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s sweater is 한 다음에 원래는 그냥 better than that one이라고 썼을 건데 그러면 이 스웨터는 저 스웨터보다 더 낫다 라고 쓰였을 텐데 여기에서 훨씬 더 낫다의 의미로 still을 쓸 수 있다는 거죠. That camera is more expensive than mine 이라고 하면 이 카메라는 내 카메라보다 더 비싸다. 여기서 훨씬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much를 쓰면 되는 거죠. He works harder than others.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여기에서 a lot을 붙이면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라고 강조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요 CF 때문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very는 매우의 뜻으로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중요합니다. 원급을 수식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교급은 수식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비교급 단어 앞에 요 부분에 요것들이 아니라 very를 주고 보기에 very를 주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위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온다면 very를 껴서
요 자리가 very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very는 원급만 꾸며주고 비교급은 꾸며줄 수 없다. 그래서 he sings very well은 가능. 왜냐면 요 well은 원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급의 비교급인 better, 더라는 의미로 쓰이는 더 잘한다는 의미로 쓰인 비교급이 나올 때에는 very는 올 수 없다. 요 자리는 very가 아니라 요것들 even, much, still, far, a lot 요런 표현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요 부분 이제 항상 이제 중학교 시험 올라가면 문법 문제는 이 문장이 맞아 틀려 혹은 어디가 틀렸어? 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문장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으로 푸는 것도 그 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 찾아보고 그게 왜 틀렸다고 생각하는지까지 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최상급이 나옵니다. 최상급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일 때 그 중에서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상급은 앞에 이렇게 더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키 제일 큰 학생 나와 라고 했을 때 그 키가 제일 큰 학생은 한 명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무언가 정해져 있는 특정한 명사 앞에 붙이는 게 더라고 배웠는데 최상급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그 중에서 아무나가 아니라 특정한 누구 한 명을 지칭하는 거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최상급은 주로 앞에 더를 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쌤이 실제로 2학년 올라가거나 3학년 올라갈 때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3개 이상 중에서 the red pencil is the shortest of the thre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드 펜슬이 3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My brother is the tallest in my family. 나의 오빠는 우리 식구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이렇게 4명 중에서 이 가장 큰 사람이 오빠겠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최상급에서는 비교급에서는 than을 썼는데 뒤에 최상급에서는 이렇게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of 플러스 복수명사 혹은 in 플러스 장소 범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언제 of를 쓰고 언제 in을 써야 될지를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of는 뒤에 비교 대상이 올 때 만약에 이것도 헷갈린다 하면 그냥 복수로 기억을 해둬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펜슬들 중에 가장 뭐뭐하다. 요 펜슬은 똑같이 비교 대상인 다른 펜슬들 요것도 사실은 3 다음에 원래는 펜슬이 있었던 거죠. 다른 펜슬들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도 비교하는 대상이 올 때에는 of.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비교 대상을 얘기하지 않고 이 학교에 있는, 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2번째 문장처럼 내 오빠는 내 가족 멤버들 중에서 가장 크다 라고 할 때 family members라고 하지 않고 family라고 할 때는 family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in을 쓴다는 건데 좀 헷갈리면 in이 올 때는 장소 범위 대신에 단수가 온다고 일단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예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비교를 해보면 Kelly is the prettiest girl in the class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제 켈리는 가장 예쁜 소녀래요. 그런데 여기 다음에 in이 왔죠. in her class. 왜냐면 여기 다음에 이제 켈리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뒤에도
학생들 중에서 가장 예쁘다 라고 학생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여기 뒤에는 of를 썼을 거예요. of students.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고 장소가 나왔죠. 그 반에 의미적으로는 있는 학생들인데 여기에서는 반이라는 장소 혹은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in을 쓴다. 하지만 헷갈리면 단수니까 in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Summer is the hottest season. 여름은 가장 더운 시즌인데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번에는 of가 나왔어요. 왜냐? 여기서 of the fall이라고 할 땐 뒤에는 of the fall seasons를 나타내는 걸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summer라는 계절을 다른 계절과 비교를 하고 있죠. 이럴 때에는 뒤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온 거기 때문에 혹은 복수라고 생각해서 of를 쓰면 됩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너무 헷갈리면 쌤이 말하는 대로 단수 복수로 일단 판단하기. 단수면 in, 복수면 of. 그리고 이 의미까지 생각을 좀 하면 좋은데 너무 헷갈리면 다음 시간에 숙제 풀고 채점할 때 쌤한테 꼭 물어보세요. 왜 이 표현은 of예요? 왜 이 표현은 in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F를 보면 이제 보통은 더 플러스 최상급 플러스 명사까지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앞뒤 맥락상 내용이 뭔지 짐작할 수 있을 때에는 명사를 생략해도 된다. 왜냐하면 요 더라는 관사는 명사 뒤에 붙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와 명사는 항상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최상급이 되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명사를 안 써도 뭔지 알 때에는 이 명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ary is the tallest. 원래는 가장 큰 소녀 혹은 사람 혹은 학생 뭐 이런 식의 명사가 꼭 와야 될 텐데 굳이 사람한테 톨이라고 하면 사람의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겠지 다른 무언가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겠죠. 그럴 때에는 그래서 요 명사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생략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굳이 생략을 했다가 문제를 틀릴 수도 있고 이 생략은 나중에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감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면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문제 풀 때에는 정석대로 원래 알고 있는 대로 풀면 됩니다.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독해에서 많이 마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쉬운 부분을 같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해에서 one 하고 of 더 이런 식의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최상급 복수명사. 공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어렵지만 문장을 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This is one of the longest bridges in the world. 이런 표현이죠. one of 더 최상급 명사 이런 표현. 이거 해석 정말 쉽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애초에 one of라고 쓰는 거는 뭐뭐 중에 하나라는 건 뒤에 나올 내용은 복수라는 걸 저절로 알려주는 거죠. 안 그러면 굳이 one of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one of를 쓸 때에는 뒤에 항상 복수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 one of는 뒤에 복수명사다. 이거 하나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여기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도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 명사 표현이 아주 만약에 주어 자리에 나온다면 주어 자리에 요 one of 표현이 나온다면 요 맨 뒤에 있는 요 명사는 비록 복수명사이지만 요 전체 주어는 이 복수명사 한 것들 중 하나라는 요 one이 핵심 주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동사가 온다면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학교 시험에서는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1학년 때에는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 까먹어도 되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He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team. 이런 식으로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다음 부분도 단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급, 비교급, 최상급 문제가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잘 문제를 풀어보고 다 맞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아까도 말했듯이 원급은 2가지 대상인데 같다,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 비교급도 2가지 대상을 비교하는 거, 최상급은 3개 이상의 대상을 비교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